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어제 울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으로는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송근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울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면 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재난 발생과 함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피해 등이 1년 이상 이어져 극복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울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와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학생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14만 6,5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경우 14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9월 중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3078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자신의 자녀와 지인의 자녀 등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지난 21일에 확진됐습니다. 3078번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3078번의 자녀와 지인의 자녀도 어제자로 확진됐으며 3078번과 모임을 한 지인 3명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울산시 방역당국은 방학을 앞두고 유치원생과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교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자 울산시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 곳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체육공원을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온양체육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협약을 통해 민간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중구 종합운동장과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북구 농수운동장, 동구 국민체육센터 등 4곳으로 오는 26일 온양체육공원까지 개소하면 5곳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울산에서도 정규 등록된 공연시설 외의 공연장에서 실내외 공연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공연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공연장으로 등록된 문화예술회관 등 27곳에서만 공연이 가능하며 그 외 장소에서의 공연은 금지됩니다. 제2명촌교 건립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시행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남구 삼산동과 중구 반구동을 잇는 제2명촌교 건립 사업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시행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의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인 제2명촌교 사업이 확정된 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고호근 의원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소방인력 확충 등 행정 수요 증가 요인이 많아 청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전망이라며 행정 복합타운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김미영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고 노명래 소방교와 관련해 방화복 기능 강화와 재발 방지 방안, 사망사고 시 보상과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근호 의원이 서로 나눔 교육지구 활성화를 요구했고 안수일 의원이 인구 활력 증진 기금 조성, 이미영 의원이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책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일대에 첨단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화솔루션, 울주군 등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스마트 기술이 결합한 신성장 산업과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형 뉴딜 사업의 하나인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울주군 3남면 신화를 이룬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기관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에는 11,000세대 2만 8천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돼 서울증권 성장 거점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는 물론 첨단 산업과 연구, 교육, 기업 지원 기능을 결합한 자족형 복합특화단지로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투자 형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9,05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미래의 첨단 산업 핵심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정보통신과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체 면적의 28%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차와 게놈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조성 원가의 6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1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3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정주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 일대가 메가시티의 수도급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복합단지는 2025년 완료되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어우러져 부울경과 대구 경북을 잇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의료원을 북구 창평동 일원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관 북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선정된 것은 의료원 입지에 필요한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확장성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의료원을 도시 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후보지에서 탈락한 중구 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가 우수한 조건에도 탈락한 점은 유감이라며 울산시의 주요 정책에서 중구가 연이어 배제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어제 상위 7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는 상임회관 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위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임회관 신축 안건의 경우 이전 신축과 현 회관을 신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위 선거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12월 임시의원총회 때 개선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어제 거래 유형별 사례 분석과 규제 개선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출입 화물 관리와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환급 절차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반구대 암각화 3D 정밀 안전관리 모니터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암각화의 상태와 오염물질 확인, 안면 세척 등을 실시하고 3D 스캔 조사와 보존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울산시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근 지역의 경찰청 등과 공조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가 많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경찰관이 신고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어제 조인식을 갖고 마무리됐습니다. 물적 분할 분쟁 이후 처음으로 노사가 손을 맞잡은 건데요. 노사는 조인식과 함께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도 발표하며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도경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넘는 줄다리기 끝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두고 3번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끝에 거둔 결실입니다. 노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을 놓고 대립한 이후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터널, 긴 터널을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이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의 대가가 올바로 공정 분배될 수 있도록 이번 2년치 합의로 노조원 1명당 받는 임금과 성과급은 평균 1,800만 원.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 분할사까지 포함할 경우 3천억 원 넘는 돈이 울산에 풀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동구청도 13억 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임단협 조인식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언문에는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섭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하루빨리 털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노사의 앞날에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여름휴가 이후에는 밀려있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교섭에 걸림돌이 됐던 임금 문제가 또 한 번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 분할 이후 2년여의 반목을 지속해온 현대중공업 노사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역대 최단시간 최고 찬성률로 단체 협약을 타결하고 어제 화상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노사는 조인식에서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합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6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3주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95.8%의 찬성률로 단체 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연대회의와 단체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교섭 대상은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와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노조 등 4개 단체입니다. 2015년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6년 만의 교섭입니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 등 507개 조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울주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어제 울산시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연구기관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울주군 반곡초등학교가 울산 최초로 학교 전체를 혁신하는 학교 단위 공간 혁신을 진행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64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까지 반곡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곡초는 미래학교 교실 구축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공간 조성, 마을 커뮤니티 센터 설치 등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구 유곡동 무지공원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중구청은 어제 무지공원 일원에서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인 정원도시에 대한 현장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인근 공룡 발자국 공원과 연계한 숲과 놀이,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중구의 대표적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가로 공공공지 일대를 종가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